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주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 과거에는 그냥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애터미 앞에 몇 가지 단어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회사 소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회사 소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그 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오늘 여러분이 오신 여기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 오신 주 목적이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는 그런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과연 여러분한테 그런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는 회사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석세스 아카데미 올 때마다 이 옛날 초창기 약 7년 전 그때 생각이 나곤 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기대 반 이런 생각으로 아마 앉아 계실 텐데요. 내일 1박 2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중은행에 지금도 이제 현재 있는 외국계은행이 된 시중은행에 입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지점장, 지점장을 거쳐서 22년간 은행원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조금 젊어 보여서 지점장을 했겠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분위기가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젊어 보일 수가 없는데 이제 은행을 다녔으면 지금 제가 정년이 됩니다. 정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은행 정년은 아시겠지만 정년을 많이 남겨놓고 은행을 제가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은행을 그만뒀냐면 은행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해도 내 미래가, 내 노후가 또 내 가족들의 미래가 별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은행을 다니는 동안에는 그 당시에 지점장 시절에 연봉을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는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중산층, 전 스스로 이제 서민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만두고 나면 이 수입이 끊어지고 나면 내가 모아놓은 돈, 집 한 채와 약간의 돈을 가지고는 나와 내 가족들의 제 어머니의 미래가 절대로 밝지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살에도 젊을 때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은행을 제 스스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스스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뭘 스스로 나와 분명히 쫓겨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상당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나왔냐 뭐 아니면 은행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나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은행을 나올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 혹은 좀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만둘까? 그냥 다니면 될 텐데.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대기업이나 뭐 은행도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정년까지 근무를 해도 노후가 절대로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일찍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은행을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제가 만났습니다. 애터미를 제가 처음 이제 만난 곳이 이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하는 콜마 B&H 공장. 그 당시에는 이제 SBT 공장인데요. 그 공장에 작은 공장에 가서 이 세미나를 들었고 그때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신 박한길 회장님이 세미나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 설명이 한 6시간 반짜리 굉장히 긴 사업 설명이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처음에는 내려갈 때는 좀 듣다가 좀 별로 아니다 싶으면 내가 올라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었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듣게 됐고 그날 저녁에 제가 목요일 날 밤에 올라오면서 올라가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뭐 부업이랄 것도 없지만 어쨌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수입이 저도 로얄 클럽 2억 정도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5월은 무슨 계절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죠. 예, 저는 5월은 세금 내는 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신고하는데요.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이제 고소득자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5월달에 물론 많이 버니까 많이 내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불과 긴 시간이 아니고 5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22년 은행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와 함께 또 정신적인 자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제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정년이 없어요. 이 일은 제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90세, 100세가 돼도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서 강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새로운 멋진 새로운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강의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리더분들 단상으로 다 올라오세요. 그럼 저도 그때 90, 100살에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하고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예요? 일이죠, 일. 예, 그게 이제 저로서는 정말 너무 기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입이 상속이 됩니다. 제 가족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돈을 제가 죽더라도 제가 죽으면 안 되겠죠? 예. 예. 지금 주에 몇몇 분은 뭐 죽거나 말거나 알 게 뭐냐 또 이렇게 농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죽죠. 죽게 되면 사실 가장 걱정이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그걸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언제 뭐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게 돼도 이 수입이 상속이 돼서 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제 아내가 죽게 돼도 또 제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일반적인 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애터미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여러분이 꿈을 이룬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되게 돼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그냥 생각만이 아니고 현실로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과연 여러분한테 그런 도구가 되는지 이제부터 제가 회사 소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은 정상적인 유통으로 대학교 교과서에도 소개가 돼 있고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정상적인 유통을 배우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유통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이런 보통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중산층 서민층이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중산층 서민층이 사다리인데 중산층 미들 클래스 그다음에 서민층 로우 클래스의 사람들이 상류층 어퍼 클래스로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외국계 회사를 보면은 외국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은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 사다리 역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회사들이 또 제대로 받쳐주질 못하고 엉터리 회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고 또 피해자도 나오고 이래서 좀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대로 조건을 갖추면 이런 사다리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중산층 서민층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 대부분 중산층 서민층이 많으세요. 여기 이제 물론 아주 잘 사시는 분들 계셔서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이 좀 필요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람이 많아서 사람 좋아서 나는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90%는 중산층 서민층인데 그런 중산층 서민층이 잘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첫 번째가 경영자가 우수한 경영자가 있느냐. 어느 기업이든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서 예외는 없습니다. 사실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경영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뛰어난 경영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품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이 싸고 좋지 않으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고, 소비자가 외면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품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수입 구조가 적절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상 플랜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기존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수익 구조가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고, 대부분 사람은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돈을 버는데 받쳐주는 역할을 하다가 본인 자신은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노력만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뭐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 몇 명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익 구조가 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구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분배가 되고 골고루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시스템은 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좀 생소한 단어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나 제품이나 수익 구조는 다 익히 듣던 단어들이고, 그런데 시스템은 뭐냐 하면 코치, 방법을 알려주는 코치를 해주는 그러한 어떤 조직을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이 네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고,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그것이 사다리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 소개는 이 애터미 회사가 이런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시간이고요. 사실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것은 이제 회사 사업 설명이라고 해서 2시간, 3시간씩 걸리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한 짧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은 정말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우선 그 경영자는 아까도 그랬지만 어느 기업이든지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세계적인 기업은 세계적인 경영자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삼성은 이병철 회장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 다음에 현대는 정주영 회장님, 또 정몽구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보면은, 해외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빌 게이츠 회장, 그분이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탄생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애플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세계적인 그런 경영자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알리바바라는 중국계 회사가 있는데, 마인이라는 불세출의 그 아주 경영자가 나와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커지려면 반드시 뛰어난 경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애터미도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되고 100조의 매출을 꿈꾸는 그런 기업이 되려고 우리가 비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애터미의 경영진이 세계적인 경영자, 뛰어난 경영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그런 분들인가? 그게 보면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계시는데 창업자이고 가장 우리 회사를 이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요. 또 이성현 박사님으로 경제연구소장님으로 우리 회사의 경영 베이식, 그다음에 경영 철학을 뒷받침하는 그런 경영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런 뛰어난 분들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 경영자는 능력과 철학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회사를 키우는 능력이고, 철학은 도덕성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업이 커진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능력도 능력이지만 철학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신문에서 가끔 보시기를 대기업들이 국내를 막론하고 잘 커지다가 경영자의 부도덕성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작게는 뭐예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대우라든지 기아라든지 극동건설이라든지 최근에 STX라든지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대기업들이 경영자의 부도덕성, 배임,
횡령, 탈세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는 사례를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데까지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철학이 중요한데 이 박한길 회장님의 능력은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해수로 7년째 이렇게 설립이 된 지 접어들었는데 이미 벌써 올해 매출액, 작년 매출액이 5천억을 넘어서 대기업 반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올해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조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항상 1, 2, 3위를 외국계가 했어요. A사, N사, H사. 그런데 드디어 애터미가 작년에 당당히 3위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7천억을 해서 이제 A사에는 2위가 될 걸로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5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미국계 A사가 어떤 나라에서도 1위를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 내년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1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1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1위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 5천억 기준으로 우리 애터미에서 고소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억 이상 연봉자가 약 250명에 이르고 있고 2억 이상 연봉자가 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수십 명이 더 나와서 올해 말 기준으로는 한 2억 이상 연봉자가 100명에 이르게 될 텐데 제가 다니는 은행은 자산이 수십조고 매출이 수조인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2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은 부행장 정도 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명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회사만 글로벌 기업이 되고 커지는 회사가 아니고 모든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성장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에 나가서 올해 3월에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고 10월 달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나가면 6개 나라에 우리가 진출을 하는데 외국에 한두 나라에 나가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나가면 중국에 진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두 나라 나가서는 그냥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상당히 많은 나라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미 6개 나라에 나갔고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계 회사로는 25년 역사 속에서 한국계 회사가 단 한 나라도 해외에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뭐 나갔다가 6개월 있다 철수하고 이런 것은 나갔다고 볼 수가 없고 적어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25년 동안 해외에 나간 회사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간다는 자체도 놀라운데 주로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 저희가 골라서 나가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까지 해서 약 10개 나라 정도에 나가게 되는데 일반 기업도 글로벌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설립된 지 7년 만에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매출 성장과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것만 봐도 이 회사의 경영자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검증이 필요 없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학인데 우리 회사는 문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원칙 중심 문화예요. 두 번째가 이제 섬김의 문화고 나눔의 문화 이렇게 나가는데 이 원칙 중심 문화를 첫 번째 문화로 내세우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대로 해갖고 뭐가 되겠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직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너무 정직하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원칙 중심입니다. 정말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과 모든 회사 경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은행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이렇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커졌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애터미 왔을 때 도대체 박한길 회장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접했을 때만 해도요. 지금은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 이렇게 전국 6곳과 해외까지 해갖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행사가 됐지만 그때는 정말 별로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공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사실 회사라고 할 것도 없이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이제 박항일 회장님도 정말 그때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실패하셨다가 이걸 다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력도 별로 없을 텐데, 그때 이 무대 위에서 박항일 회장님이 우리 회사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를 하시는데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무대 전체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한국에서는 안 망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믿었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로 나가서 글로벌 기업이 된다. 근데 믿기도 믿었지만 제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애터미를 하면서 꿈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정말 노후에 절대로 불편하지 않게 모신다. 저는 제 신조가 내가 어머니 입에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안 나오게 한다. 그것이 제 신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참 무지한 노력을 했고, 은행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은행에서는 성공했다. 조금만 더 하면 부행장을 하겠다. 그리고 뭐 국제부라든지 종합기획부라든지 인사부라든지 핵심 부서를 다니고 미국 지사에 나가서 4년 반을 근무하고 은행원으로 쌓을 수 있는 화려한 경력을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분들이 저보고 부행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봉급생활자로 성공해도 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는 일은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은행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애터미 와서 바로 첫날 박항일 회장님 강의를 듣고 결정한 것은 내가 저분하고 다니면 이 박항일 회장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게 제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이 뭐냐면, 그리고 이 애터미가 반드시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돼야 된다. 나는 지금은 내가 내 친구들이 그걸 왜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10년, 20년 지나서 명함을 딱 내놓으면 애터미 이거 세계적인 기업인데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애터미를 사람들이 하는 인류 기업이 돼야 된다.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항일 회장님이 그날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던 바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회사가 커지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회사를 도덕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투명하게 경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반드시 전 세계로 나갑니다 했을 때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믿었습니다. 분명히 이 회사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나머지 삶을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능력이 받쳐져서 사실은 이 애터미가 여기까지 벌써 이제 이 세계적인 기업에 이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자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알아보시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실 기업에 대한 회사 소개는 경영자가 99%입니다. 이게 나머지 제품이고 모든 보상 플랜도 결국 경영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박항일 회장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뛰어난 경영자이시기도 하지만 성공의 멘토입니다,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은행원 시절에 참 은행원으로는 성공했는데 제 자신이 이제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좌절감도 느끼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빌 게이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빌 게이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회장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빌 게이츠 회장 외에 세계적인 갑부, 성공자가 2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폴 알렌이라는 부회장하고 나중에 회장이 됐었죠. 그리고 스티브 발머, 그분도 나중에 회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엔 재무 담당 책임자였는데, 그 빌 게이츠 외에 2명의 부자가 더 있었는데, 폴 알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빌 게이츠 회장이 하버드 학교를 중퇴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때 자기도 학교를 중퇴하고 쫓아나간 사람이에요, 학생 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젊은 나이에, 어릴 때 무슨 생각으로 그 빌 게이츠라는 젊은 청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뛰쳐나갈 때, 중퇴해서 나갈 때 그걸 쫓아나갔냐, 학교까지 중퇴하고. 그랬더니 폴 알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나도 굉장히 꿈이 있고 성공하고 또 싶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빌 게이츠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더 꿈이 크고 똑똑하고 꼭 성공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빌 게이츠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학교를 그냥 다닐 거냐, 아니면 저 빌 게이츠 회장을 쫓아나갈 거냐.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빌 게이츠를 쫓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죠, 창업을 해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상당히 제가 이제 가슴에 담은 게 뭐냐면, 나도 저런 내가 성공의 멘토가 있다면, 나이는 내가 폴 알렌보다 많지만 저런 멘토가 있다면 나는 분명히 내가 다 그만두고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애터미에 와서 딱 만난 분이 뭐예요? 박한길 회장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그만두고 내가 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경영자가 그런 이제 우수한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성공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또 한 분이 이제 이성현 박사님이신데, 이성현 박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대로 이제 공부를 뭐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터미 와서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영 철학을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을 뒷받침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정말 제대로 제가 갖추지 못하고 있던 정말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도 아마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시면 저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돈만 벌면 공허해집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고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돈만 있다면 정말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정말 제대로 사는 삶, 착한 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귀한 가르침이 되시는데 워낙이 가르침이 깊으시고 넓다 보니까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유식해지고 많은 정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 이성현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인문학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책이. 그리고 또 늘 말씀하시는 노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노노도 사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노노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박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사서 정말 읽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면서 경청하라는 말과 함께 노노책을 이건희 회장님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귀한 책인데 이성현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런 책을 읽을 리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우리 회사는 경영자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미 회사로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성공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99%의 경영자를 99%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인데 우리 회사 제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과 한국 콜마의 기술로 한국 콜마가 기술을 대고 자본을 대서 콜마 비엔에이치라는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콜마 비엔에이치에서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대표 상품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종 화장품과 그다음에 해모임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저 6종 화장품이 고순도 정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식물성 화장품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소비자들도 써보면 금방 알아요. 저희 아내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이 화장품을 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써보고 좀 이렇게 좋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당신 써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째려보더니 하던 일이나 하세요 그러면서 화장품을 옆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얼굴은 좀 착하게 생겼으니까 원래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또 요새는 착하지 않아도 50대 남자는 무조건 여성 그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사의 갈림길에 쓰게 되니까 제가 이제 잘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터미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그만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계속 졸라갖고 저희 아내가 이제 제품을 쓰게 되는데 50대 여성이 다 그렇지만 피부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내도.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가 화장품을 이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이 뭐 75,500원이니까 사실 귀에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열흘 정도를 써보더니 저녁에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얼른 가서 앉아야 됩니다. 딱 가서 제가 이제 앉았어요. 얘기를 하시죠, 와이프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얘기가 아니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애터미 사업을 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아니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 생각할 때 이게 자기가 화장품 박사인데 자기가 써보니까 틀림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애터미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 안 팔린다? 많이 팔린다. 많이 팔리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그때부터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제 아내가 저를 해라 명령을 내려놓고 요즘은 이제 은행 가서 VIP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제 좀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처음에 많이 도와줬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화장품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화장품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평생을 좀 피곤에 쩔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약골이래 갖고서요. 국민 약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행에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모임을 먹고 놀란 게 뭐냐면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 피곤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애터미를 만나서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즐거우니. 그런데 이 제품도 처음에는 이 애터미가 하기 전에는요, 여기에 30호에 거의 40만 원대 이렇게 팔던 제품이에요. 콜마비네치에서. 잘 안 팔렸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60호 한 달분이 돼갖고 76,500원이라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가격을 올리기는커녕 계속 그대로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양을 늘려요 이 회사. 그래서 정말 이런 애터미 같은 회사는 없다.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데요. 치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2,900원 프로폴 치약이 일반 치약보다 싼 값입니다. 칫솔은 할인점에서 2,000원씩 파는 게 990원. 그래서 이 제품은요 그냥 제품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다. 제가 왜 이렇게 무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제품을 들고 나가면 다른 회사 어떤 회사 제품하고 붙어도 무조건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이기는 무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이 애터미 회사를 만나서도 자신이 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난 못할 것 같아.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그냥 나만 쓰고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시죠?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난 자신이 좀 없어요. 예, 지금 몇 분이 손 드셨습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쭉 집에서 살림하다 나오신 분들 많으시고 뭘 다른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와서 뭐 성공자라 그러고 막 몇 억씩 번다 그러는데 그게 금방 자신이 생기면 사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없다 보면 다른 네트워크 회사 가보면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둘러앉아서 막 스크럼을 짜고 할 수 있어, I can do it, 뭐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저 아저씨도 되고 저 아줌마도 나는 왜 안 돼? 막 외치고 길거리에서 할 수 있다, 나가자, 싸우자, 팔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애터미에서는요 그런 자신감 굳이 안 가지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그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요 굳이 막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러 넣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손에 들은 무기가 막강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어도 무조건 이겨요. 이런 겁니다.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저기 있는 윤식본부장이라고 저 파트너 사람들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동작도 빠르고. 저는 싸우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이제 근데 둘이 싸우게 됐어요. 전 자신이 없어. 그런데 무기를 주는데 윤식본부장은 뭔가 칼을 들고 나오는데 저한테는 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예, 그렇죠. 바로 우리 애터미 제품이 여러분한테 총 같은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도 이 제품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제품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싸움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나가서 하실 일은 여러분이 싸고 좋다 말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안 쓴다고 해서 싸움에 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 게 아닙니다. 결국엔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결국은 알게 되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자는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늘 그게 부러웠습니다. 왜?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어요. 뭐 얼굴도 그렇고, 얼굴은 조금 잘생기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아주 잘생기진 못해갖고 저 연예계로 나가기는 좀 안 되는데, 뭐 학벌도 제가 물론 그냥 어설픈 MBA까지는 했지만 그냥 별로예요. 제가 볼 때 아이비리그는 못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집에 또 부모님이 유산이 많이 있나, 돈도 별로 없었고, 뭐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내세울 게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살란 말이냐 도대체. 난 정말 잘 살고 우리 어머니, 내 아이, 내 가족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난 무지무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내가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그럼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다 죽으란 말이냐.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예. 그런데 애터미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애터미 와서는 뭐예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작은 노력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노력이 뭐예요? 정말 소비자들한테 싸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고 좋아? 한번 써봐. 그리고 너 이 사업을 하면 같이 하면 그냥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도 성공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그 작은 노력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애터미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이요. 예. 혹시 제품을 안 써보시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우리 회사는 가장 자랑할 만한 점이 진입비가 없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진입비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월 유지가 없습니다. 월 유지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제품만 쓰면 끝이지 무슨 목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월 뭐 30만 원 50만 원씩 물건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추천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당발이어서 사람을 내가 직접 다 데려와야지만 내 소비자와 사업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명을 이렇게 알리면은 그분들이 알리고 밑에서 또 알리고 또 알려서 커지는데 그 내가 알리지 않고 내 밑에서 커진 분들도 다 내 소비자고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약 100여 명의 한 100에서 150명 정도를 제가 제품을 쓰게 하고 알렸어요. 그중에 사업자도 나오고. 근데 제 지금 소비자는 한 5만 명 됩니다. 5만 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추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사람을 잘 몰라. 그 다음에 뭐 나는 정말 뭐 얘기할 데가 별로 없어. 이런 분들 계시죠? 또 마당발이 대부분의 사람은 마당발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애터미 사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애터미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수익 구조 중에 특징이 뭐냐면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억씩 벌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1000억씩 벌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10억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7, 8억 정도. 물론 이제 앞으로 많은 성공자가 나오면 그렇게 될 건데 지금은 조금 이제 10억 가까이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회사에서 100억 받는 사람 1명 나올 때 우리는 저 같은 5억 받는 사람 20명이 나오는 구조예요. 제가 100억 받는 회사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한다면 뭐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누구나 1번입니다. 왜 1번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셔갖고 실적은 매출을 저를 쫓아오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미 5천만 가까이 뜨는 사람입니다. 여기 상한선인. 근데 여러분들이 5년 뒤, 6년 뒤에 5천만이 돼도 그럼 저는 실적은 뭐예요? 5억 포인트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한선에서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점이 어디다? 5천만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스타플레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화가 풀리시죠? 예, 이제 시작하시지만 아이고 나 늦게 와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1번이세요. 1번. 누구나 1번인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분들은 우리보다 빨라요, 늦어요? 대체로 대부분 늦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분들도 여전히 1번이세요. 예. 자, 그런 이제 수익구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입이 연금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 수입이 죽을 때까지 한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렇죠? 더군다나 죽고 난 다음에 또 제 아내와 제 아이한테 상속이 되고 제 아내가 본인한테 상속된다는 사실을 사업은 주로 제가 했지만 제 아내가 본인한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압니다. 예. 얼굴이 환해요. 예. 얼굴이 환해요. 그냥 화난 게 아니고요. 보름달같이 화내요. 예. 남편이 죽든 말든 그냥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농담이지만. 예. 아니, 제가 편해요, 오히려. 제가 편해요. 제가, 어머님도 지금 모시고 계시는데요. 어머님을 제가 이제 모시게 됐어요. 모시게 됐는데 너무너무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뭐든지 어머니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키우던 강아지다 보니까 맨날 아내한테만 가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어머니는 그냥 강아지를 좀 이렇게 안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냥 부르면 안 와요. 맨날 지 엄마 옆에만 있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 할머니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강아지를 제가 한 마리 사드렸죠. 제가 다 거금을 주고. 예, 뭐든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예, 강아지 한 마리 이름이 도도고요. 또 한 마리는 몽실이, 꿈몽자. 꿈을 가진다 해서 제가 이제 그건 어릴 때 10몇 년에 키운 14살짜리 강아지고요. 도도는 도도하게 커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예, 애터미 났으면 도도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온 강아지는 미미 이렇게 제가 졌는데 3마리. 어쨌든 예, 이건 뭐 사업, 이거 회사 소개는 아니지만 제 가정 소개인데 잠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은 여러분이
이 애텀이 와서 네트워크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 네트워크를 알게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회사는 이제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고 특이 문화를 없애자, 이제 늘 그렇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문화 속에서 좋은 네트워커로서 성공해서 좋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치를 받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골프를 치던 뭐예요? 수영을 하던 코치를 다 배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건 코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성공하신 분들한테 코치를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 석세스 아카데미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세미나가 완벽하게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애터미가 얼마만큼까지 성장할지는 우리 다 알 수가 없지만, 우선 우리 회사가 국내에서 10조를 하고 전 세계에서 100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애터미가 세계 최고의 인류 유통기업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유통을 대표하는 회사가 애터미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를 대표하는 유통회사가 애터미가 됩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애터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실 거고요. 일본의 미야자키 현에 가면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땅에서 파먹고 살아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땅에서 파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흙을 털어서 이렇게 먹는데, 어느 날 이 관리인이 보니까 어떤 원숭이를 물에다 닦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런데 또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섬에 있던 모든 원숭이가 다 물에다 닦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본부에다 보고를 했더니 학자들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와서 보니까 원숭이 수가 몇 마리 안 될 때는 그냥 땅에서 털어먹고, 원숭이 수가 좀 늘어나서 개체가 늘어나면 특별한 원숭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물에 닦아 먹으면 나머지가 흉내를 낸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100마리 원숭이의 법칙, 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의 창조적 소수를 거기다가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가정이든 조직이든 그 집단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특별한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미래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려면, 풍요롭게 살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창조적 소수가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